하루 종일 동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성과에 대한 칭찬을 들었는데도 퇴근길에 들은 상사의 뼈있는 지적 한마디에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또는 행복했던 수많은 날들보다 상처받았던 어느 하루의 기억이 유독 선명하게 떠올라 밤잠을 설치게 만들지는 않았나요? 칭찬은 금세 잊히지만 비난은 유독 오래 신경 쓰이는 이 현상,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뇌는 이토록 부정적인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을까요? 단순히 성격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깊은 과학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이 현상을 설명하는 심리학 용어가 바로 부정성 편향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부정성 편향이 왜 생겨났는지, 그 진화적, 뇌과학적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강력한 뇌의 기본 설정값을 우리가 어떻게 길들일 수 있는지, 그 실용적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피드백에 더 크게 상처받는 것은 결코 의지가 약하거나 성격이 꼬여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생존을 위한 아주 오래된 본능에 가깝습니다. 이 본능이 수만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의 일상과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이번 일부의 핵심입니다. 진화론적 관점,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 진화론적 관점에서 인류의 조상에게 세상은 위협으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달콤한 열매를 발견하는 기쁨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덤불 속에 숨어있는 포식자를 잠재하거나 독이 든 식물을 피하는 것이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즉, 긍정적인 자극을 놓치는 것보다 부정적인 자극, 즉 위협을 놓치는 것이 훨씬 치명적이었죠.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학과 최정호 교수는 인류가 크게 발전했지만 뇌는 생존이 가장 중요했던 원시인에서 크게 발전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비난받는 것을 뇌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것으로 간주하고 마치 과거에 곰을 만났을 때처럼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뇌과학적 원리, 눈으로 확인된 부정성의 힘. 이러한 진화적 압력은 우리 뇌의 구조를 물리적으로 빚어냈습니다. 그 결과 편도체와 같은 특정 영역은 위협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탐지기 역할을, 해마는 그 위협을 절대 잊지 않도록 기록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편도체는 우리 뇌의 비상경보 시스템, 부정적인 정보나 위협적인 신호가 들어오면 뇌의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편도체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활성화됩니다. 마치 화재 경보기가 연기를 감지하자마자 요란하게 울리는 것과 같습니다. 해마는 우리 뇌의 메모리 저장 센터, 편도체가 비상경보를 울리면 바로 옆에 있는 기억 중추인 해마는 이 경험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사건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아주 생생하고 강렬한 장기 기억으로 저장해버리죠. 다시는 똑같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뇌과학자들은 사건 관련 전위라는 뇌파 측정 기술을 통해 이 반응 속도를 눈으로 확인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이미지는 긍정적인 이미지보다 약 0.1초 만에 나타나는 초기 주의 집중 신호인 P1 뇌파와 이후의 평가 및 분류 단계에서 나타나는 후기 긍정 전위를 훨씬 더 크고 강하게 발생시킵니다. 이는 우리 뇌가 부정적인 것에 더 많은 처리 자원을 즉각적으로 할당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심지어 fMRI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볼 때 선택적 주의와 관련된 뇌 영역인 시각 연합피질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볼 때보다 훨씬 더 활성화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우리 뇌가 물리적으로 부정적인 것에 더 주목하도록 설계되었다는 뜻입니다. 칭찬과 비난의 불공평한 경주. 이 때문에 칭찬과 비난은 뇌에서 처리되는 속도와 경로 자체가 다릅니다. 비난은 편도체를 통해 마치 고속도로처럼 빠르고 직접적으로 처리됩니다. 강렬한 감정과 함께 즉시 뇌의 주의 자원을 독점하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칭찬은 뇌의 보상 회로를 통해 상대적으로 국도처럼 천천히 처리됩니다. 물론 즐거움과 동기를 유발하지만 생존의 필수적인 정보는 아니기에 비난만큼 빠르거나 강렬한 영향력을 갖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뇌의 작동 방식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정성 편향은 단순히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억, 인간관계, 그리고 중요한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깊숙이 스며들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상처는 왜 지워지지 않을까? 유독 트라우마나 슬프고 아팠던 기억이 즐거웠던 기억보다 더 오래, 더 선명하게 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강렬한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이 동반된 기억은 그 사건이 끝난 후에도 뇌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 재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억은 점점 더 강화되고 견고해집니다. 마치 강렬한 감정이
감정이 기억을 뇌리에 단단하게 붙여버리는 강력 접착제 역할을 하는 셈이죠. 행복했던 기억은 자주 꺼내보지 않으면 흐릿해지기 쉽지만 고통스러운 기억은 원치 않아도 자꾸 떠오르며 스스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4대 법칙. 한 번 금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다. 이 부정성 편향의 힘은 얼마나 강력할까요? 심리학자들은 그 영향력을 수치로 측정하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호주 퀸즐랜드대의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 교수가 제시한 4대 법칙입니다. 4의 법칙이란 하나의 부정적인 상호작용, 비난, 무시, 실망스러운 행동 등으로 인해 손상된 관계를 회복하고 긍정적인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최소 4번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이론입니다. 특히 연인, 가족, 친한 친구처럼 소중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듣는 비난은 낯선 사람의 비난보다 훨씬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우리 뇌는 이들을 자신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대상에게 비난을 들으면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생각과 함께 존재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져 비난의 힘이 증폭되는 것입니다. 부정성 편향, 모두에게 똑같이 작용할까? 그렇다면 이 편향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날까요? 최근 연구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부정성 편향의 강도는 성별, 나이,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별,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더 강한 부정성 편향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태아기 테스토스테론 노출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흥미로운 가설도 제기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부정성 편향이 약해지고 오히려 긍정적인 정보에 더 집중하는 긍정성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노년기에는 부정성 편향의 신경학적 측정이 감소하거나 제거되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가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삶의 동기가 바뀌고 감정을 전략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성격, 신경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부정성 편향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특히 기억의 영역에서 그런데요. 신경성이 높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난 후에도 부정적인 내용의 가짜 기억에 대한 편향을 계속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부정적인 감정을 더 자주 되새김하고 그 결과 실제 겪지 않은 일조차 부정적으로 기억하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강력하면서도 개인차가 있는 뇌의 기본 설정값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할까요? 다행히도 우리에겐 뇌를 훈련시킬 방법이 있습니다. 부정성 편향이 뇌의 뿌리 깊은 기본 설정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지배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뇌는 경험과 훈련을 통해 변화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 즉 뇌의 가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적인 훈련을 통해 우리는 부정적인 것에 자동으로 반응하는 뇌의 회로를 재구성하고 긍정성을 키우는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훈련법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훈련, 감정에 이름 붙이기, 감정 라벨링, 원리. 지금 느끼는 막연한 감정에 구체적인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감정의 비상경보 시스템인 편도체의 과잉 활동을 억제하고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뇌의 사령탑, 전두피질을 활성화합니다. 감정을 관찰하고 정의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한 발짝 물러나 객관적으로 바라볼 힘이 생깁니다. 실행 방법, 부정적인 감정이 밀려올 때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의해 글로 적거나 소리내어 말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 훈련, 긍정의 순간 의식적으로 붙잡기, 긍정 기억 강화. 원리, 우리 뇌는 부정적인 경험에는 벨크로처럼 착 달라붙고 긍정적인 경험은 테플론 코팅된 프라이팬처럼 미끄러져 나가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훈련은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경험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 미끄러져 나가는 좋은 기억을 붙잡는 연습입니다. 이를 통해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하고 긍정적인 신경 회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실행 방법, 하루에 한 번 그날 있었던 아주 작지만 좋았던 기억 하나를 의식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최소 1분 이상 그 순간에 집중하는 겁니다. 세 번째 훈련, 생각의 재판관이 되어보기, 인지 재구성. 원리,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자동적인 부정적 생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나의 주관적 해석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생각의 타당성을 스스로 신문해보는 것이 이 훈련의 핵심입니다. 실행 방법, 부정적인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를 때 그 생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비판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연습입니다. 다음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이 생각은 100% 명백한 사실인가?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 다른 정보나 긍정적인 관점은 없는가?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다르게, 더 건설적으로 해석할 방법은 없을까? 이러한 훈련들을 통해 우리는 뇌의 자동 반응에 끌려다니는 대신 생각과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칭찬 한마디보다 비난 한마디가 더 아프게 느껴지는 이유, 즉 부정성 편향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핵심 내용을 3가지로 요약해보겠습니다. 1.
부정성 편향은 생존을 위한 우리 뇌의 자연스럽고 오래된 기본 설정입니다. 이것은 결함이 아니라 진화의 산물입니다. 이 편향은 우리의 기억, 인간관계 등 삶의 모든 영역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 강도는 성별, 나이, 성격에 따라 개인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뇌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의식적인 훈련, 즉 감정 라벨링, 긍정 기억 강화, 인지 재구성과 같은 방법을 통해 이 편향을 충분히 길들이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부정성 편향을 이해하는 것은 스스로를 탓하는 대신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더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오늘 배운 방법들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뇌의 회로를 긍정적으로 재구성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과학적인 훈련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 가장 마음에 드는 한 가지를 정해 일주일 동안 꾸준히 실천해 보시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경험담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는 큰 용기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뇌가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